안녕하세요, 선수들 여러분들의 사회 트레이너 사회강사 이지은입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죠? 중졸 검정고시 사회 또 우리 2회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또 우리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찬찬히 들여다볼 텐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매번 제가 반복하는 얘기지만 우리 중요한 내용들, 다뤘던 내용들이 거의 또 나왔죠. 그렇죠?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핵심 위주로 해서 정리를 잘하신 분들은 분명히 크게 어렵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뭐가 아리까리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가보실게요. 1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네, 그래서 뭐뭐 차이에 따른 인간 생활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차이? 네,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인도는 약 12시간의 시차가 나는데 시간 차이, 시차. 우리 해외여행 가실 때도 우리 한국이랑 시간이 다르잖아요. 시차가 납니다. 네, 그래서 시간 차이가 미국이랑 인도가 12시간 난대요. 하루는 24시간인데 거의 한 반 정도의 차이가 나죠. 이러한 지리적 특성이 인도의 정보기술 산업 발달에 큰 몫을 하였다. 바로 IT 분야 또 인도가 강국인데요. 양쪽의 밤낮이 완전 반대가 되어서 작업을 끊임없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미국이랑 인도하고 이제 연계에 대해서 이렇게 일을 한대요. 예를 들면 이제 미국 사람이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을 해요. 퇴근할 시간에 이제 인도 사람은 출근할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퇴근하면서 그 일을 계속 인도 사람들은 출근해서 이어서 가고 또 인도 사람이 퇴근할 때는 또 미국 사람이 또 출근할 때가 되고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발전에 굉장히 한몫을 했다고요. 그럼 여기 핵심 뭐예요? 시차. 네, 시차. 그러면 시차가 어떻게 나느냐? 우리가 지구를 생각하면 지구는 원입니다. 360도예요. 그렇죠? 하루는 몇 시간? 24시간. 360 나누기 24 하면 뭐 나와요? 15. 그래서 1시간에 1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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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도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구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가로선은 뭐였죠? 위도. 세로선은 뭐였어요? 바로 경도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경도 몇 도? 우리나라하고 15도 차이가 나네. 그러면 1시간 차이가 나고. 우리나라하고 30도 차이가 나네, 경도. 그랬을 때는 2시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12시간의 시차가 나는 것은 바로 경도 때문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위도랑 우리 경도를 자주 물어보는데 이번에는 경도가 나왔습니다. 2번 가실게요. 밑줄친 기억에 해당하는 기후는 우리 기후 문제는 맨날 나오죠. 자, 세계의 기후를 놓고 봤을 때 가운데 적도가 있고요. 적도가 제일 뜨거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열대 쭉 올라가죠.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기후.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점점 기온이 낮아져요. 추워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 5개 기후 중에서 막 번갈아 가면서 나오잖아요. 네, 이번에 볼까요? 편지네요. 땡땡에게. 오늘도 이곳은 덥단다. 덥대요. 그러면 네, 적도 부근. 네, 사회 선생님께서 이곳은 가장 추운 달, 겨울 1월에도 평균 기온이 18도C 이상이래요. 우리 가장 추운 달이요. 더운 달이 아니라 겨울에도 18도가 넘어갈 정도로 덥다는 거죠. 그래서 연중 1년 내내 덥고 습하다고 하셨어. 1년 내내 덥고 습한 거 열대 기후 중에서도 열대 우림 기후죠. 비가 자주 오죠. 자, 하지만 괜찮아. 낮에 쏟아진 스콜이 더위를 식혀주니까 소나기가 자주 발생하고요. 그걸 스콜이라고 하죠. 무슨 기후예요? 열대 우림 기후. 열대 기후 중에서도 열대 우림입니다. 자, 건조도 있고 온대, 냉대, 한대도 있죠. 지중해성 기후는 우리 온대 기후에 들어가는 지중해 부근의 기후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 3번 갑니다. 지도에 표시된 가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도를 봤더니 여기에 색칠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남쪽에 너무 갈 때마다 너무너무 좋은 섬이죠.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주도는 워낙 우리가 특징이 많으니까요. 화산으로 한라산도 있죠. 네, 그래서 화산이로 생겼는데 용암 동굴도 있어요. 그 화산과 연관해서 용암 동굴 만장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주도에 화산이 이렇게 쫙 있으면 거기서 또 올록볼록 작은 화산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서 이런 거 오름이라고 하죠. 300개가 넘는 오름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화산체 오름이 분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화산 지형 성산 일출봉이 있죠. 세계 자연유산에도 제주도에 많은 곳들이 들어가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제주도입니다. 자, 설악산 어디예요? 제가 이번 여름 휴가에 설악산을 갔어요. 그래서 설악산을 갔는데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예요. 강원도. 너무너무 덥더라고요. 케이블카를 타려고 했는데 또 하필 우리 여름에 또 소나기가 오죠. 소나기에 그 번개를 맞아가지고 케이블카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못 탔어요. 거기까지 갔는데. 네, 그래서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정답. 4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건조기후. 아까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에서 건조기후는요. 우리가 뭐 사막이나 이런 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건조기후의 특징은 비가 오기는 와요. 안 오는 건 아니에요. 건조기후도 오는데 워낙 비가 적게 오고 그리고 햇볕이 강하다 보니까 날아가는 거 증발이 더 많아요. 그래서 비 오는 것보다 증발이 더 많아서 메말랐죠. 그래서 건조하죠. 네, 그래서 뭐가 부족할까요? 물이 부족하죠. 네, 물 부족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국제 하천 주변의 일부 국가들은 이 물 때문에 싸워요. 용수 확보를,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을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는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자원 때문에 갈등을 하는데 뭐 석유 때문에도 싸우는 나라도 있었죠. 근데 물 때문에도 이렇게 싸움, 갈등이 생긴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 때문에 싸우진 않잖아요. 주변 나라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것은 물 자원입니다. 물 자원.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죠. 뭐 슬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에 좀 이렇게 노후된 낙후된 그런 빈민가가 많은 지역 그런 거 우리가 슬럼가 이렇게 얘기하죠. 해식에는 우리가 파도가 그렇죠 바닷가 가면 파도가 철썩철썩 치면서 이제 파도에 의해서 깎여서 절벽이 된 그래서 우리 해식애라고 하고요. 우리 그 제주도에 가면 돌하르방에 구멍이 숭숭숭숭숭 뚫려 있잖아요. 네, 바로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게 바로 현무암이에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갈게요.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국경을 넘어서 제품을 기획하고 생산하고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이래요. 국경을 넘어서 아주 글로벌한 기업이네요. 네, 국적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요?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뭐 삼성, LG와 같은 굉장히 많은 다국적 기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작했지만 완전 글로벌하게 세계에 뻗어나가고 있죠. 자랑스럽게도. 그래서 2개 이상의 국가의 자회사, 영업소,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다국적 기업이 되는 거죠. 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결성을 했어요. 그게 노동조합이었고요. 민주주의, 석회동굴. 우리 뭐 카스트 지형에서는 우리 석회로 이루어진 동굴들이 있는데 우리 여기 전혀 관련이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업에 관해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게 없고 뭔가 무슨 기업인데 답을 보니까 기업에 관련된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쉽게도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생뚱맞은 내용들이잖아요. 나머지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번 갈게요. 기억에 들어갈 검색어로 옳은 것은 뭐가 이제 컴퓨터에서 검색을 탁 했더니 엔터를 탁 쳤더니 뭐가 나오겠죠. 행정기관과 기업의 본사가 밀집되어 있음. 기업에 많은 본사들과 뭐 시청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관공서 행정기관이 몰려 있대요. 그리고 접근성이 좋고 우리가 가기가 좋고요. 교통이 좋다는 거죠. 주간에 낮에 유동인구 사람이 많아요. 낮에 사람이 많고 중심 업무지구다. 중요한 업무가 몰려 있어요. 자, 우리 도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시를 보면 자, 가장 오기가 좋은 데가 어디예요? 가장 핵심은 가운데였어요. 가운데. 어디서든 오기가 좋아요. 가운데. 그래서 도시의 중심, 도심이라고 얘기해요. 도심. 그래서 기업의 뭐 본사라든지 관공서, 시청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중심 업무 지구고 회사가 많기 때문에 낮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낮에 사람이 많아요. 밤에는 퇴근하니까 밤에는 적고요. 그래서 뭐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는 것도 일어나죠. 바로 어디예요? 도심.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의 내부 지역 중에서 도심이랑 개발 제한 구역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 그린벨트, 요거 아니면 요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번엔 도심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보기에는 개발 제한 구역도 같이 있죠. 그 밖에는 우리 남북한의 어떤 평화 지역을 위해서 비무장지대 DMZ, 비무장지대, 뭐 세계 자연유산, 아까 제주도도 세계 자연유산에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환경 문제는 네, 대기 중에 온실가스의 양이 많아지면서 온실 효과가 과도하게 나타나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 지구가요, 자꾸 뜨거워지고 있어요. 기온이 자꾸 올라가죠. 그걸 뭐라고 해요? 지구 온난화.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 어렵지 않게 지구 온난화. 너무너무 심각한 환경 문제죠. 너무너무 심각해요. 네, 그래서 지구가 날로 이렇게 점점 뜨거워지면서 왜요? 우리가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온실가스 배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북극의 빙하가 녹죠. 바닷물이 올라와요. 해수면에 올라오면서 잠기는 나라들이 생겨요. 몰디브라든지 네, 태평양의 섬 투발루라든지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환경 난민이 되죠. 졸지에 환경 문제 때문에 국가가 사라지는 지경이 되고 있잖아요. 뭐 그런 문제도 생기고 세계 이상 기후들이 생기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막 지금 우리가 여름에도 대한민국의 여름 보세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도 너무 더워요. 그렇죠? 에어컨을 끌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덥죠. 네, 이거 옛날에 안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너무나 많이 과거보다 뜨거워졌구나를 진짜 느껴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이상기후도 막 생기고요. 이게 바로 지구온난화입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인구 공동화는 아까 도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어. 낮에는 사람이 많은데 밤엔 퇴근하니까 밤이 되면 텅 비는 것 같은 현상, 인구 공동화, 도심에서 나타나고요. 뭐 이런 쓰레기 문제도 심각하죠. 요즘 또 뭐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니까 뭐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우리 핸드폰도 몇 년마다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 옛날 거는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전자쓰레기, 또 바다에다 버려지는 쓰레기가 너무 많죠. 해양 쓰레기. 다 심각한 환경 문제인데 여기 지문과 관련해서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8번. 다음에 설명하는 지역화 전략은 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보성 녹차, 성주 참외, 의성 마늘. 네, 지역이에요. 보성에는 녹차가 유명하죠. 성주는 참외가 유명하고요. 의성은 마늘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근데 지역이 무슨 상표처럼 이름이 들어가 있죠. 보성 녹차, 그 다음에 성주 참외, 의성 마늘 이렇게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늘이 홍보가 되죠. 참외도 홍보가 되고 녹차도 홍보가 돼요. 네, 참외하면은 성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도 홍보돼요? 요것도 홍보되지만 지역 특산물도 지역도 홍보가 되는 거죠. 성주하면 참외고 참외하면 성주고,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과 이 상품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당연히 우리 동네 이름을 걸고 판매를 하면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네에 자존심이 있지. 그러니까 더 품질에 신경을 쓰겠죠. 네, 그래서 특정 상품을 생산지의 기후와 지형, 토양 등 지역의 자연 환경과 독특한 재배 방법으로 생산하고 품질이 우수했을 때 원산지의 그 지명을 상표권으로 인정을 해주는 이걸 뭐라고 해요? 지리적 표시제. 그 지리를, 그 지역을 그대로 상표처럼 표시하게 해주는 거죠. 지리적 표시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지역화 전략은 했는데 또 보세요. 보기를 보세요. 인플레이션, 생태 발자국, 기후변화 협약 다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뭔가 지리를 표시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잘 몰라도 충분히 때려 맞출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자꾸 문제를 풀어보면 감각이 생겨요. 그러니까 왜 찍는 것도 실력이다 이랬어요, 예전에. 예전부터 옛날에 찍는 것도 실력이다. 왜냐하면 그것도 감이 있어야 정답으로 찍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3번 지리적 표시제입니다.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고요. 생태 발자국. 우리가 인간이 참 이 생태계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죠. 네, 그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환산을 한 거예요. 인간이
자연에게 주는 피해를 토지로 환산한 것을 생태 발자국이라고 하거든요. 뭐 탄소 발자국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지수들을 사용하는데 뭐 이런 생태 발자국, 기후 변화 협약은 아까 지구 온난화 심각하니까 국제적인 뭐 환경회의도 열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기후 변화 협약, 교토 의정서 이런 것들이 있었죠. 네, 그럼 정답은 3번입니다. 자, 9번. 다음에 설명하는 개념은 지위나 사회 환경의 변화로 다시 새로운 지식과 기술, 생활 양식 등을 다시 배운다. 자,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정말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예절도 배우고, 뭐 우리 한글도 배우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자, 그것을 사회화라고 하죠. 사회화. 근데 인간은 죽을 때까지 계속 배워야 돼요. 세상은 계속 바뀌고 뭐가 새로운 게 계속 나타나잖아요. 기술도 나타나고. 그래서 계속 또 배우고 또 배웁니다. 다시 배운다. 그래서 뭐라고요? 재사회화. 다시 재사회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직장이 바뀌면 바뀐 직장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걸 배워야 되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우리나라 이민 온 외국인은 한국 문화에 또 적응을 하기 위해서 한국 문화를 배워야겠죠. 새롭게 배웁니다. 재사회화. 그래서 우리 사회화는 죽을 때까지 평생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위 중에서 인간의 지위 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거 귀속지위, 그리고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얻어지는 거 성취지위, 이런 것도 왜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잘 나오는데 이번엔 이걸 물어본 거예요. 다음엔 이거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끼리 충돌할 수가 있죠. 엄마로서 빨리 퇴근해야 될까? 애를 보기 위해서 직장인으로서 정말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야근을 할까 막 고민되잖아요. 이런 거 역할 갈등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 개념 1번이 정답. 자, 10번. 다음에서 강조하는 문화의 속성은 네, 문화의 속성 여러 가지가 있었죠. 문화라고 하는 것은 네, 계속 배우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배운다. 학습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 쌓고 쌓죠. 축적성도 있고요. 한국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런 우리끼리끼리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은 설날에 뭐 떡국을 먹는다, 세배를 한다, 이런 거 공유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문화는 계속 바뀌기도 해요. 변동성. 그리고 문화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성. 이렇게 5가지 속성 배웠는데 역시 그 5가지도 번갈아 가면서 나오잖아. 이번에 뭐가 나왔을까? 문화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배우는 것이다. 배운다 뭐야? 배우는 건 학습이잖아요. 학습성. 한국 사람이 한국어로 말할 수 있는 거는 후천적으로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영어를 아주 그냥 모국어로 잘하겠죠. 후천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학습성. 자, 그리고 우리 문화의 속성 아까 제가 5개 말씀드렸잖아요. 그 5개 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수익성, 안정성, 희소성, 이건 다 뭐 경제에서 나온 용어잖아요. 그럼 문화의 속성 이거 1, 2, 4번 아닌데 우리 5가지 속성 중에 아까 학습성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찍는다고 해도 3번으로 찍어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했으면 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찍는 것도 실력이 됩니다. 정답은 3번. 11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국회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들 바로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을 뽑아서 300명을 뽑죠.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에서 이제 일을 합니다. 국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법을 만들죠. 법률을 제정하거나 바꾸는 개정하는. 법을 제정한다. 그래서 제가 3가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고 국회, 정부, 법원인데 법을 제정하냐. 그 다음에 법을 우리가 실행하고 집행하고 그리고 법을 적용하냐. 이게 달랐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법률을 제정하는 곳 국회입니다. 정답은 1번이죠. 죄송합니다. 정답은 3번이죠. 말이 헛나왔어요. 네, 그래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건 국회. 법을 집행하는 것. 네, 그것은 우리 행정부가 되겠죠. 그리고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건 법원이 되는 거고요. 네, 11번에 3번입니다. 자, 12번. 민주선거의 기본 원칙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민주적으로 해야 돼요. 자, 선거에는 4원칙이 있죠. 이제 누구나 참여해야 됩니다. 성인이라면 이제 누구나 그 나이의 기준에 맞게끔 참여하면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다. 그것이 무슨 선거예요? 보통선거입니다. 보통선거. 자, 보통 제한의 반대죠. 보통선거여야 합니다. 누구나 기회를 줘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차별하지 않게끔 우리가 줘야죠. 그게 평등 선거입니다. 한 표를 주면 똑같이 한 표, 두 표를 줄 거면 똑같이 두 표를 줘야죠. 누구는 한 표 주고 누구는 세 표 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야 됩니다. 자, 평등 선거. 그리고 본인이 직접 가야 돼. 다른 사람 시킬 수 없어요. 직접 선거고요. 내가 누구 뽑았는지 말 안 해도 되죠? 네, 그래서 비밀 선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이 선거의 서원칙인데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정답이죠. 자, 1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급을 달리하는 법원에서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가위바위보도 우리가 보통 3, 4번은 해야지 이러잖아요. 네, 재판도요. 3번. 3번까지. 우리가 3심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3번까지. 그러면 한 번 하고 내가 불만 있어요? 다시. 또 불만 있어요? 다시. 이렇게 3번까지. 그래서 우리가 법원도 급이 있어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무조건 3번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한 번 했는데 그냥 마음에 들어요. 그럼 끝. 근데 내가 억울한 것 같아. 판결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다시 하겠다. 우리 뭐 이제 항소한다 이러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다시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러 번 급을 둬서 여러 번 하는 거 무슨 제도? 심급제도죠. 심급제도.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건 내에서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나머지 보기도 우리 시험 문제 다 잘 나오는 거예요. 네, 다 나왔던 적이 있죠. 선거 공영제, 선거 법정주의 이런 거는 이제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제도들이었죠. 그리고 국민참여 재판. 우리가 재판을 할 때 우리 국민들을 배심원으로 참여시키는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거 다 중요한 용어들인데 우리가 사회가 워낙 중요한 용어들이 많은데 뭐 25문제밖에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요번엔 요거 냈다가 다음엔 요거 냈다가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용어들은 늘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자, 14번. 표는 라면의 가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면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네, 시장에 가면 네, 사려는 사람이 있고 팔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 마음이 탁 맞아요. 거래가 성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네, 수요, 공급, 수요는 이렇게, 공급은 이런 모양의 이렇게 딱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항상 어디가 균형점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크로스 되는, 딱 만나는 크로스, 바로 여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거래가 성사가 되는 거예요. 이 가격에 이만큼의 양이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자, 이것을 표로 풀어 놓은 거예요. 1,000원일 때, 2,000원일 때, 3,000원, 4,000원. 점점 비싸지죠. 비싸니까 사겠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죠. 점점 비싸면 줄어들어요. 자, 그 다음에 비싸니까 파는 사람은 좋은데 많이 남겠는데 하고 점점 팔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둘 사이 딱 마음이 맞은 건 똑같이 마음이 합심이 돼야죠. 이렇게 3,000원에 사겠다는 사람 150, 팔겠다는 사람 150. 그래서 딱 150개 거래가 성사가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같은 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팁은 숫자 같은 거. 그러면 3,000원입니다. 3,000원 그리고 150개. 3,000원에 150개인데 이걸 또 실수를 해서 3,000원에 300개 이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이게 150개로 일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뭐 3,000개, 150, 150, 300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 틀립니다. 정답은 3번. 자, 1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나 일하고 싶어. 자, 일하고 싶어. 나 능력도 있어. 근데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해요. 너무 안타깝죠? 아니,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고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예 내 일할 생각이 없어. 나 능력은 있는데 나 일 안 할 거야. 아예 마음이 없으니까 문제도 아니죠. 어차피 저 사람 안 할 거니까. 근데 마음도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이 상황이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실업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높다. 실업이 굉장히 많다는 건 그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정답은 2번 실업입니다. 16번 노동 3권, 노동자의 3가지 권리가 있죠. 노동자.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노동자가 약자예요. 누구보다 우리 사장님보다는. 그래서 우리 오너들 우리가 사용자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아무래도 우리가 갑이고 을이 됩니다. 노동자가 을. 그래서 이제 사회적 약자의 노동자를 위한 우리 노동자의 권리, 노동 3권이 있죠. 자, 노동자들이 뭉칠 수 있어요. 단결권. 그래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가 있죠. 그리고 결성을 했으니까 우리가 협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단체 교섭권. 근데 뭐 협상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뭐 파업이라든지 이거는 단체 행동권이라고 해요. 다시요. 노동상권 3가지 외우세요. 잘 나오잖아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그러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마지막 단체 행동권. 이게 바로 노동 3권, 근로 3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동자는 우리가 사회적 약자로 봤을 때 노동자를 위한 권리는 크게 보면 사회권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인간의 기본권 중에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우리가 이런 권한들이 있잖아요. 사회권까지. 그래서 자유권, 평등권, 국민투표권은 정치에 참여하는 거니까 참정권에 들어가는 거고요. 단체 행동권은 우리가 크게 보면 사회권. 이렇게 문제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단순하게 노동 3권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이거는 사회권에 들어간다는 거.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국사로 갈게요. 한국사 갑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요. 제일 먼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나오죠? 네, 우리 단골 사진이 나왔어요. 주먹도끼, 주먹 사이즈로, 주먹 사이즈로. 자, 이 유물을 처음으로 제작한 시대의 생활 모습을 옳지 않은 것은 네, 그래서 이것을 뗀석기라고 하죠. 구석기 시대의 우리 뗀석기입니다. 큰 돌에서 떼어진 돌들. 그래서 사냥을 하고 동굴에서 살기도 하고 대충 막집을 짓기도 하고 뗀석기를 사용하죠. 철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에 철로 된 철제 농기구, 철제 무기가 나오죠. 철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철기 시대고 정답은 아닌 것은 4번이 되는 거죠. 18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의 전개 조선시대로 갑자기 훌쩍 넘어왔어요. 조선시대 순조, 헌종, 철종 3대에 걸쳐서 60년간 나라 꼴이 좀 엉망이었죠. 네, 그래서 왕권이 강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일부 유력하면 대표적으로 뭐 안동 김씨라든지 이런 외척의 지위를 이용해서 정치를 독점하는 권력을 독점해서 나라가 좀 많이 민생이 어렵고 이런 시기가 있었죠. 삼정의 문란이 심각했고요. 이걸 뭐라고 해요? 세도 가문이 그냥 휘두르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세도 정치라고 얘기하죠. 골품제는 뭐예요? 우리가 뭐 육두품, 성골, 진골, 뭐 육두품, 오두품. 네, 신라 시대의 우리 신문제도죠. 제가회의.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는 귀족회의가 있었어요. 고구려에 제가회의가 있었죠. 그 다음 우리 병참 기지화 전쟁, 우리나라를 전쟁 기지로 삼겠다. 일제강점기에 1930년대 이후에는 일본의 식민지배 정책이 병참 기지화 정책이었죠. 그래서 다 중요한 용어들인데 우리 조선시대에 세도 가문이 권력을 휘두른다. 세도 정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9번 기억에 해당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중에 자, 고려일까, 백제일까, 옥저가 고조선일까? 우리나라 최초의 고조선도 있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할 때 그 옥저도 있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백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태조 영건에 이제 고려도 있죠. 자,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많이 나왔던 왕이 아니라 이번에 좀 문제가 이걸 좀 어려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이왕. 주변에 많은 소국들을 병합을 했다. 뭔가 중앙집권 국가의 어떤 기틀을 마련했던 고이왕, 그다음에 무령왕, 무령왕릉으로도 유명하죠. 22담로를 설치했고 성왕, 백제 중흥을 꿈꿨던 그래서 사비로 수도를 옮겼던 누구 어디예요? 이거 전부 다 그럼 고이왕, 무령왕, 성왕은 백제. 이 중에 3명 중에 1명이라도 어느 나라인지 알았다면 맞출 수 있는 거죠. 백제의 왕들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전성기 왕들을 많이 물어봤어요. 뭐 업적이 많거나 전성기. 그래서 뭐 백제 같은 경우에는 근초고왕 나왔으면 바로 백제 이렇게 알았을 텐데 이번에는 조금 덜 유명한 왕들을 주면서 이게 어느 나라인지 맞춰라 이거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백제였죠. 백제는 수도를 3번 옮기잖아요. 처음에 한강 근처의 그 한성에서 웅진에서 사비로 그래서 수도까지 옮겼던 백제입니다. 정답은 2번. 자, 20번 기억에 해당하는 인물은 자, 옛 고구려 장군 출신이고요. 고구려 유민과 말가린 일부를 이끌고 지린선 동모산 근처에서 도읍을 정해서 발해를 건국하였다. 자, 발해 건국자 누구냐 이거죠. 그죠? 자, 발해를 세우신 누구예요? 대조영이죠. 대조영. 원년은 누군데요? 원년에 불교를 대중화했던 우리 해골의 그 물을 마신 사례로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라시대에 정말 유명한 승려시고요. 정약용, 다산 정약용 선생님 조선 후기에 아주 실학자로서 유명하시고 흥선대원군은 우리 조선시대의 이제 고종의 아버지시죠. 네, 그러면 발해랑 관련된 사람은 바로 대조영 2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만 구별해도 이거는 신라고 이거는 조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발해 하면 대조영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1번 다음에서 설명한 역사선, 역사책이요. 자, 고려 그럼 힌트는 고려 시대네요. 인종의 명을 받아 고려 왕의 명을 받아서 김부식이 유교적 입장에 편찬한 역사서입니다. 역사책인데 주로 신라, 고구려, 백제 3국에 대한 역사를 기록했어요. 3국에 대한 역사를 썼대요. 김부식의 삼국 사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지문만 가만히 봐도 힌트들이 다 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의 역사를 썼다고 역사 김부식의 삼국사기입니다. 네, 삼국사기랑 이름 비슷한 거 있죠? 삼국유사라는 거 있는데 삼국유사가 있었으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삼국사기 쉽게 우리 현존하는 역사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죠. 네, 그래서 김부식의 삼국사기 이거는 완전히 아셔야 되는 거고요. 천마도는 뭐예요? 우리 신라의 무덤 천마총이 있었죠. 그 천마총에서 발견된 그 하얀색 말그림 기억나시나요? 그게 천마도죠. 신라랑 관련이 있고 농사직설. 농사는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다라는 농사에 관련된 농서죠. 농업서적인데 세종 때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부유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세종 그 시기에 조선 세종 때 나왔던 농사직설. 그리고 대동여지도는 지도잖아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이거는 조선. 이거는 신라. 이거는 삼국사기는 바로 고려시대에 나온 역사서입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 자, 22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조선시대 이제 세종대왕님의 없죠. 너무 많죠. 네, 사군 육진. 자, 우리나라 국경선이 이렇게 여기 사군 육진을 개척해서 지금의 국경선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해시계, 물시계, 앙부일구, 자경루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물시계도 제작하고 훈민정음 우리의 글자인 훈민정음이 창대가 되죠. 우리 똑똑한 학자들 모아서 어디서 집현전에서 연구 많이 하셨잖아요. 집현전을 설치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경연을 활성화해서 오디션을 봤다는 게 아니라 경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신하들과 모여서 유교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연도 활성화했다. 이런 게 전부 다 세종의 업적이십니다. 용맹은 화랑 하면 우리 신라 시대. 그래서 신라가 삼국통일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화랑은 신라랑 관련이 있고 유신헌법. 아주 독재 헌법이죠. 박정희 정권 때 나왔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한국 광복군, 광복을 위한 군대 아닙니까? 광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1945년에 광복을 하고 광복 전에 우리가 40년대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군대잖아요. 한국 광복군이 창설이 되는 거는 그때 시기가. 그래서 이거 세종과 관련된 건 1번 집현전입니다. 자, 23번 기억에 해당하는 지역은 우리 고유 영토이래요. 어디가? 대한제국 칙령제 41조를 공표해서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개칭하고 자, 울릉도에서 또 이 산하에 무엇을 관할하게 했습니까? 자, 바로 뭐예요? 독도, 강화도, 거문도, 제주도, 울릉도에서 관할하게 한 게 뭐예요?
강화도예요? 거문도예요? 제주도예요? 독도잖아요. 울릉도 옆에 독도. 독도는 우리 땅, 그렇죠? 그 역사적 그냥 독도 우리 거지. 당연히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논리적인 역사적 근거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조에서 이게 근거가 되고요. 심지어 일본 문서도 볼까요?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행정기관 최고 행정기관 태정관 지령에서도 독도는 일본과 관계 없다라는 게 나와요. 아니 일본 거에도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명명백백 우리 거라는 거 독도는 우리 땅 1번입니다. 자 24번. 자 기억에 해당하는 인물은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하면은 누구야? 거북선 이순신 장군님 생각나죠? 임진왜란 때 조선 수군의 승리를 이끈 장군. 그래서 거북선 우리 한산도 명량 노량 여러분 영화로 더 친근하실까요? 이거 다 봤는데 자 임진왜란에 우리가 3대 대첩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한산도 명량 노량까지 그래서 이분은 바로 우리 100원짜리의 주인공이시기도 한 이순신 장군님이시죠. 강감찬은 고려시대 거란을 무찌른 강감찬의 귀주대첩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김유신 장군은 신라시대 신라의 장군이고 윤봉길은 1932년 한인 애국단으로서 상하이 훈코공원에 폭탄을 던지죠. 아주 큰 쾌거를 거둔 윤봉길 의사시고요. 자 그러면 정답은 4번 이순신입니다. 25번 다음에 설명한 사건은 3.15 부정선거. 선거 아까 민주주의에서 꽃이라고 했고 아주 공정하게 선거해야 된다고 했죠. 그쵸? 아까 사회할 때. 근데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1960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부정이 난무하는. 공정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학생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네,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이승만은 물러가라.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오래 장기 집권하던 이승만이 물러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시민들의 시민혁명이죠. 1960년 4월 19일. 근데 너무 쉬운 건 3.15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난 거. 3월 다음 4월. 네, 4.19 혁명.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연관을 시켜보세요. 1960년 4.19 혁명입니다. 자, 대한독립 만세! 우리 유관순 떠올리시면서 1919년 3월 2일 3.1운동이 있었고요. 자, 6.25 전쟁. 민족의 배격이 전 남한과 북한이 싸웠어요. 1950년 6월 25일 이렇게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6.25 전쟁이고요. 광주에서 학생들이 일본에 저항해서 운동이 일어났어요. 1929년입니다. 일제시대에. 그래서 11월 3일은 무슨 날? 학생의 날의 기원이 됐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현대사에서 1960년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 네, 이렇게 해서요. 우리 문제 모두 풀어보셨습니다. 25문제 중에 우리가 뒷부분에는 한국사가 항상 나오고 네, 한국사에서도 시대는 굉장히 넓고 많지만 내일 문제가 정말 너무 적잖아요. 엑기스만 뽑아서 항상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만 무한 반복해서 풀어봐도 여러분 진짜 최소 절반, 3분의 2 이상 그냥 맞을 정도로 기출문제가 참 중요해요. 중요한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재미난 강의로 만나뵐게요. 여러분들 화이팅!